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전망했습니다. 이 향후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전문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 전날일지, 당일일지, 아니면 새해 이후일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주간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고 점점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다만 북한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추가 도발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우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철회하지만 당장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군의 역할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전개됐던 2017년 사례를 들며 과거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전날 유럽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북한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할 수 있다며 정치적 합의를 통한 비핵화가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a concern, their rhetoric. We have seen talk of tests. I think that they will be likely if they don't feel satisfied. Again, I think we need to let the diplomatic process play itself out. 에스퍼 장관은 이날 북한의 가능한 도발 형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사령관이 다음 날 이를 장거리 미사일로 구체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사례를 환기시킨 겁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중국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유지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일본으로 이동해 19일까지 머무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육자회담 복귀 등을 주장하고 나섰죠.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흔들면서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at they felt left out and partly that the US proposals, whatever they are going nowhere. 힐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경쟁 구도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협상 부진의 이유를 북한보다 미국에서 찾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곤란한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시사한 새로운 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뿐 아니라 외교 노선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y seem to be shifting away from a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A under Trump and moving toward shoring up their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Russia, both of whom are neighboring countries who are in position to provid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 to the North. 미국이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게 분명함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대북 영향력 확보와 미국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One possibility is that they want to create more momentum for the dialogue and for diplomacy, and also to play a key role when U.S. diplomacy apparently has failed. But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the U.S. current approach.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안을 통해 약해진 미국의 대북 외교력의 틈새를 파고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회피할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에 호소한 모양새라며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 움직임에도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손임 고문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CVID를 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티븐 비건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은 더 강경 노선으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최대 압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북한 접촉 무산으로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 전 미북 대화의 기회는 사실상 닫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 같다며 다음 단계로 인공위성이 실린 우주 발사체 시험에 무게를 뒀습니다. My guess is that Kim Jong-un is going to try to escalate in a very calculating way, a cautious way, before he goes so far as to actually break the agreement he reached with Trump in Singapore.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했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핵 미사일 중단 약속은 깨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 발사와 같은 큰 도발은 신년사 발표 이후 나올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작은 수위의 도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높여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을 할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They would fire it basically straight into the air, and then it would come down, maybe 200 miles east of Japan. That would give them sort of the maximum leverage that, they are willing to push the envelope. 북한의 도발 시기로는 성탄절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ICBM급인 화성 14형을 쏜 뒤 선물 보따리라고 밝혔던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이 밝힌 크리스마스 선물은 또 한 번의 ICBM 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ICBM 시험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초창기 최대 압박 작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ICBM 재개에는 추가 제재와 강력한 제재 이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포함한 새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7,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국방수권 법안에는 이른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부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16년부터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